별표 3개. 구평이나 수능이나 혹은 이감에서 네가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한 6번 정도 보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선상탄. 그러니까 3명이야. 정철, 박인로, 윤선도. 조선 전기 가사 정철, 조선 후기 가사 박인로, 조선의 시조 윤선도. 그러니까 전기의 정철, 후기엔 박인로. 가사가 정철이라면 시조는 윤선도. 이렇게 대를 박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다, 그지? 이 선상탄은요, 배 위에서의 탄식이에요. 이 노답 상황에 대한 탄식입니다. 일본 놈들이, 외놈들이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아직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대치 상태에서의 어떤 작품이라 볼 수가 있겠죠. 늙고 병든 몸이야. 근데 주사로, 배와 관련된 어떤 무사로 이제 내려간 거죠. 병이 깊다고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올라 눈을 부릅뜨며 대마도를 굽어보니. 그리고 황혼이 나오는데, 황혼은 여기서 전쟁의 기운이에요. 아니 군사들이 있으면 말도 많고 그 히잉거리는 말들, horse 말들이 많으면 그러면 이게 황무지 같은 데서 먼지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황혼은 사실은 그 원래 의미는 그 누런 구름인데 결국에는 전쟁의 기운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물론 다른 작품에서는 곡식과 들판을 상징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그때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 누런 곡식이랑 틀려요. 전쟁의 기운입니다. 아득한 파도는 긴 하늘과 한 빛이다. 파도가 막 치고 있어, 그지? 맨 마지막에 보면 얘가 원하는 건 파도가 없는 바다야, 맞지? 그럼 파도는 뭘 상징해? 불안한 기운들을 상징합니다. 전쟁의 기운이에 마찬가지로. 그때 원망의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선상에서의 탄식이니까. 첫 번째는 누굴 원망해요? 배를 만들었다는 헌원씨. 뒤에 나오는 황제가 헌원씨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헌원씨가 생각해봐.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배를 타고 뿅뿅뿅뿅 와야 될 거 아니야. 배를 타고 뻔뻔뻔뻔뻔뻔 배를 타고 와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지. 외놈들이 있어야 되고 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배를 만든 사람을 일단 원망해 보는 거야. 헌원씨 왜 배를 만들었니? 그러니까 9번째 줄 봐봐. 헌원씨를 애달파하노라. 아니 배가 아니면 쟤네들이 엿볼 일이 없지 않았는가? 왜 배 만들기를 시작했는가? 근데 15번째 줄 두 번째 원망의 대상 누구? 진시황. 왜? 진시황이 오래 살아보겠다고 불로초를 구했어. 그래서 서불이라는 사람을 시켜요. 헤이 서부, 너 저 섬나라로 가서 신선들이 있는 땅이래. 거기 가서 약 좀 구해. 죽지 않는다는 약. 그래서 서부를 시켜서 동남 동료들을 데리고 간 거야. 진시황이 직접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보내서 서불이 거기서, 아니 생각해봐. 진시황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알죠? 돌아가면 좆되는 거야. 불로초를 어떻게 구해? 못 구하고 그냥 거기다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망명을 해버린 겁니다. 원망의 대상은 총 3이죠. 진시황 15번째를 봐봐. 배가 있다고 해도 왜 나라를 아니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왜 놈을 만든 저 진시황 답답하네 이런 거. 19번째 줄 봐봐. 바다 위 모든 섬에 당연에게 어려운 적을 남겨두고 원통하고 분한 모에게 넓은 바다에다 미친다. 그 죽지 않는 약 얼마나 처먹으려고. 어차피 남들처럼 죽어가는데 뭐 유익한 줄 모르겠다. 24번째 줄 생각하니 서불이 더 심하다. 아니 신하였으면 돌아가야지 무슨 망명을 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왔으면 외나라도 안 생겼겠지. 외나라가 만들어진 필요 조건들이죠, 그죠? 배, 외라는 나라 망명하지 않았다면. 이거 잡생각들이 막 드는 거야. 짜증나니까, 그지? 근데 31번째 줄 좀 전환이 일어나죠. 황제가, 그러니까 그 헌원씨가 사실은 배를 만든 건 그렇게 잘못된 것도 모르겠대. 왜냐면 사실은 배는 즐기면 좋거든. 어부처럼 유유자적하면 좋거든. 그러니까 포인트는 41번째 줄이야. 왜 흥이 없어? 39번째 줄 봐봐. 인트러스티드가 전혀 없죠. 왜요? 옛날에는 술을 즐겼어. 근데 41번째 지금은 검과 창밖에 없다. 그래서 그간의 근심과 즐거움을 갖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대비인데 뭐와 뭐의 대비야? 과거와 현재의 대비죠. 과거에는 그게 신났는데 현재는 왜 이렇게 흥이 없냐? 왜? 판옥선을 타고 있으니까. 전쟁하는 배 안에 타고 있잖아. 배라는 건 같은데 기능이 전혀 다르죠. 유유자적하면 놀 수 있는 배가 아니라 지금은 전쟁 치러야 되는 배인 거야. 짜증나는 거지. 그리고 세상이 근심되고. 45번째 줄 늙은이의 눈물, 자기 자신이겠죠. 46번째 줄 우리나라 조선의 문물은 한당 속에 밀리지 않아. 자부심이라고 쓰세요. 나라의 시운이 불행해서 외놈들이 수치를 줬지만 링검을 제대로 본 적도 없어, 그지? 근데 충성심을 난 잊지 않았다. 52번째 줄 봐봐. 늙을수록 오히려 더해. 노익장이라고 해요. 노익장. 내 몸이 병이 들어 쉽진 않겠지만 55번째 줄 봐봐. 죽은 제갈공명, 고사활용. 이 제갈공명이 아주 전략과 전투에 능했어요. 사실은 바람을 막 움직이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쌉구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강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마도 바람이 어느 쪽으로 며칠에 몇 번씩 부는지 정확하게 알았을 거야. 근데 제갈공명이 어쩔 수 없이 죽는 그 순간이 있었어. 근데 살아있는 중달을 멀리 내쫓았어. 뭔 소리냐? 중달은 사마이라고 해요. 생사대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로 위나라에 사마이가 있었고 총나라에 제갈공명이 있었어. 근데 제갈량이 더 뛰어났다고. 제갈공명이 더 뛰어나서 번번이 패배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 물론 국력은 위나라가 더 강해요. 근데 이제 총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어떤 위인인 제갈공명이 죽어가는 거야. 근데 죽었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당하면 안 되거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게 뿔뿔이 흩어지거나 패퇴하면 총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랑 비슷한 인형을 제작했어. 죽기 전에. 그래서 사마이가 달려왔는데 씨발 살아있네. 저것도 계략인가 해가지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죽은 제갈공명이 산 중달을 잡은 거지.
거지.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도 잡았는데 발이 없어도 잡았는데 이 몸은 손발 갖추고 목숨도 남아있으니 저 개돼지 새끼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61번째 줄 7종진금도 고사야. 내가 방금 얘기했던 제갈량이 맹획이라는 사람을 7번 잡아서 7번 놓아줍니다. 7종 7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일본 놈들 외놈들은 그 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지. 우리 미치야 새끼들아 이런 거지. 항복해라. 널 죽이진 않겠다. 평화주의자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군시대의 파도 없는 바다, 해불양파라고 하는데 파도가 치지 않는 그런 어떤 바다, 태평성대, 그리고 전쟁이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누려보고 싶은 그런 평화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선상탄입니다.